자랑스런 태극기가 휘날리는 단 5초짜리 영상이 일본 우익들을 부들거리게 만들며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결승 경기가 열리던 순간 갑자기 경기장 한가운데에 일단의 병력이 마술처럼 등장합니다. 시간여행을 통해 30년 후의 미래에서 온 이들은 외계인의 침공으로 인류가 위기에 처했다며 전 세계가 합심하여 병력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결국 주인공을 포함한 지원 병력이 30년 후의 미래로 넘어가 외계인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되죠. 최근 공개된 이 영화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잘 알려진 크리스 프렛이 주연한 헐리우드 SF 대작 영화 톰 오브 워입니다. 톰 오브 워는 원래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세계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자 2021년 7월 2일 OTT 플랫폼인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톰 오브 워는 명작은 아니지만 오락용으로서 충분한 재미를 선사하며 전세계의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들에게 평점 4점 이상을 받고 있고 벌써부터 속편 제작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평받는 영화가 신기하게도 유독 일본에서만 낮은 평점을 받고 있네요. 헐리우드 오락영화를 좋아하기로 유명한 일본 관객들이 오직 이 영화에만 낮은 평점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에서만 평점이 낮은 이유는 뭔가에 분노한 일본의 우익들이 아마존 프라임 재팬 홈페이지로 몰려가서 평점 테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우익들은 대체 무엇에 그리 분노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화 중반에 나오는 단 5초짜리 영상 때문입니다. 영화 톰 오브 워의 내용 중 30년 후 시점의 미래에 G7으로 추정되는 7개국의 국기가 인류연합군 기지에 개항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미래의 G7 국가를 국기가 개항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미국, 중국, 호주, 독일, 일본, 일장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는 반면 일본의 일장기는 그 어디에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한국은 몇 차례 언급되는 반면 일본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쇠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죠. 오직 일본의 우익들만이 일본이 최고, 일본인이라 다행이라고 외치며 일본인들을 쇠뇌해 정권을 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마지막 남은 일본의 자존심인 G7마저 한국에 뺏겠다는 생각이 든 일본의 우익들은 애꿎은 영화에 평점 테러를 하며 찌질거리고 있네요. 일본 우익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아마존 프라임 재팬에 날린 리뷰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상위 3개의 리뷰를 보시죠. 일부러 일장기를 등장시키지 않고 한국을 넣는 부자연스러움. 스토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적당히 리얼리티가 있어서 그런대로 재미있었다. 그러나 중간에 국기 영상이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미국, 중국, 호주, 독일, 남조선, 프랑스, 영국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30년 후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일본이나 캐나다, 이탈리아를 제쳐놓고 G7에조차 들어있지 않은 남조선을 넣는 부자연스러움의 위화감. 뭐냐?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이 세계를 구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영화. 공동기지의 깃발에는 한국의 국기? 장난하냐? 괜히 봤네. 기대하면서 봤는데 순식간에 흥이 깨짐. 따지고 들만한 장면이 많이 있었지만 장르적으로 좋아하는 내용이라 중간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말했듯이 미래의 연구시설이 있는 바하마 앞바다의 요새에 휘날리는 7개국의 국기 중에 한국의 국기가 있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흥이 깨져버렸습니다. 넷플릭스도 그렇고 미디어의 한국 밀어주기는 이제 지긋지긋하네요. 네, 저들의 부들거림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한 댓글이네요. 다음은 우익들이 장악하고 있는 야후재팬의 리뷰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구를 구한다는 메시지일까? 전개가 빨라서 너무 좋았다. 하지만 바하마 앞바다에 딥셀 라인 요새의 국기에 일본이 없었다. 여기에 뭔가 다크한 의도를 느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하겠습니다. 뭔가 미래의 G7에는 중국과 호주, 그리고 무려 한국이 들어있고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빠져 있었던 것은 아메리칸 초크일까?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속 좁은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익들의 평점 테러를 지켜보는 보통의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SNS의 반응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의 토모로우워에서 연합군 국기에 미국, 중국, 호주, 독일, 한국, 프랑스, 영국 새로운 G7 같아 크크. 아마존 프라임의 토모로우워를 봤다. 미래의 마지막 보루인 지구방위군 기지에 걸린 깃발이 위에서부터 미국, 중국, 호주, 독일, 한국, 러시아, 영국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일본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투모로우워를 봤는데 뭐 나름대로 미국 왕도의 액션 영화로 즐겁고 재밌는데 공동군사기지에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국기가 걸려있다는 이유로 평점 1점이라니 골 때리네 이거. 리뷰를 쓰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토모로우워 엄청 재미있었는데 평가가 별로여서 리뷰를 보니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넣은 것이 이상하네 어쩌네 라는 글이 있어서 기분이 좀 그랬다. 토모로우워 봤다. 왜 일본 국기는 없고 한국 국기가 있냐?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던데 일본인들은 모두 잡아먹혀서 전멸한 걸까? 크크. 토모로우워 왕도 같은 느낌으로 재미있잖아. 기지국기에 한국이 있고 일본은 없다고 열폭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전쟁, 징병제 관련해서 일본 국기가 있는 게 위화감 들잖아. 토모로우워 한국 국기는 있고 일본은 없는 건가? 이제 그런 느낌인가? 아마존 프라임의 토모로우워 재밌어. 시종 긴장감이 있고 두근두근하면서 영화를 봤었다. 오랜만에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왜 5점 만점에 3.6점밖에 안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화에 한국 국기는 있고 일본은 없었을 뿐. 토모로우워의 국기 사건. 개인적으로는 영화 산업이라고 할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할까? 그것이 한국보다 일본이 뒤처진다는 것이 아닐까? 최근의 일본 영화는 진짜 끝장났으니 뭔가 당연하다는 느낌. 영화 토모로우워. 미래의 인류 최후의 보루에 한국 국기가 있고 일본 국기가 없다며 떠들어댄다. 그렇게 떠들 일인가? 지금 정부의 대응을 보고 있으면 놀랍지도 않아. 미래의 일본은 파멸한다는 예언이잖아. 토모로우워를 보다 보니 946년에 일어난 북조선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 위치한 백두산 화산 폭발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8월 27일 개봉하는 한국영화 백두산 대폭발도 왠지 더 기대가 된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토모로우워를 보는데 외계인에 의한 지구 침략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고 있는 연합군은 미국, 중국, 호주, 독일, 한국, 러시아, 영국으로 되어 있다.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일본의 기술국 이미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낀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토모로우워 감상. 내용은 차치하고 중반쯤에 바하마 바다의 요새 묘사에서 7개국 국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2051년 G7이라는 건가? 참고로 미국, 중국, 호주, 독일, 한국, 러시아, 영국, 일본이 없는 것이 리얼로 최고. 토모로우워는 트집거리도 많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기지의 국기가 신경 쓰였다. 왜 미국, 중국과 호주야? 게다가 한국도 들어가 있고 그다지 싫은 것은 아니지만 30년 후에는 이런 정세가 되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 보통의 일본인들은 일본의 쇠락이 아쉽다는 반응이네요. 마지막으로 우익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소수 일본 좌익들의 반응을 보시죠. 일본 5채널의 여러 게시판 중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입니다. 이거 재밌는데 아마존의 평점이 낮아서 왜일까 싶었는데 작품 중에 한국 국기가 나오고 일본 국기가 안 나오니까 별 1개 라며 넷 우익들이 날뛰는 거였어. 구라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이미 경제에서 일본은 대한민국에 뒤처져 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바보 넷 우익.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 흐름이 가속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일본의 기술?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직전의 G7 회담에서도 스가는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이야. 그래도 아직 G7에 들어가 있는 건 그저 세계의 지갑 역할 뿐이라는 한심함. 거기에 정치는 없어. 이건 웃겼다. 크크. 나도 보고 나서 리뷰를 봤는데 내 누이의 얼굴이 새빨개져 있더라. 쓰레기 우익 때문에 저평가였던가.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정말 해만 끼치는 것들. 30년 후라는 설정이니까 일본보다 한국이 더 영향력 강하구나.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으니까 1인당 경제에서 일본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 종합적으로는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해. 아니, 한국은 기술력으로 평가받는
기술대국이잖아. 어벤져스에서도 한국이 초기술대국으로 나왔고. 확실히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국기라는 걸 알아챘지만 아쉽게도 당연하다는 생각만 들더라. 30년 후 세계화 문명의 붕괴 이유라는 걸 생각하면 최첨단 기술과 군사력 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존재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넷 우익은 엄청난 열등감 덩어리들이네. 현실을 봐라. 역시 좌익 네티즌들은 우익을 비난하며 일본의 쇠락을 한탄하고 있네요. 이 영화 투모로우워에서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서기 946년에 있었던 백두산 화산 폭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개 오락 영화일 뿐이지만 이제 아시아의 대표국, 기술 강국, 세계를 선도하는 주도국이라는 자리에 일본을 밀어내고 당당히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태극기가 힘차게 휘날리는 모습을 더욱 자주 보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